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아이모 운영하고 있는 루이시스입니다. 이번에 홈노트5로 새롭게 이제 샤오미 스마트폰, 샤오미의 MIUI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촬영해봤고요. 제 블로그 통해서는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이 MIUI 설정법에 대해서는 여러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때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고요. 배경화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UI 쪽에서 좀 예뻐진 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설정법에서는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MIUI 9, MIUI 10도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또 지금 베타 버전 깔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변한 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MIUI 10 기준으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아직도 정식 또 펌업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MIUI 9을 가지고 기본 설정법 그리고 앱 푸시와 앱 배터리 절전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홍미 5 플러스의 MIUI 9입니다. 지금 MIUI 9 9.5.11.0인가 그럴 거거든요. 오늘인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MIUI 9 중에서 MIUI 9.5 대부분 9.5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버전의 글로벌 롬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하이 버전의 글로벌 롬이나 중국롬 같은 경우에는 또 설정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정은 다 동일하지만은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MIUI 9, 지금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MIUI 9 9.5를 기준으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의 MIUI 그리고 화웨이 EMUI 마찬가지고요. 중국 스마트폰의 펌웨어라면 그 구글 순정이나 우리나라 스마트폰들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는 좀 다릅니다. 그 앱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설명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차이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샤오미 일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자, 스마트폰을 받아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앱 설치겠죠. 당연히 개통이고 뭐고 간에 일단 앱을 먼저 설치를 해 사용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앱이 일단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앱 설치가 가장 먼저고요. 이 앱 설치를 한 이후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간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앱 설치가 완료되고 각각의 앱들 로그인과 기본적 설정들을 마치셨다면 MIUI 같은 경우에는 홈화면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초록색의 보안이라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보안이라는 앱을 가지고 보안이라는 앱 안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앱에 대한 기본 설정 그리고 배터리 절전에 관련된 모든 설정을 한 자리에서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MIUI 9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안을 실행하면 이상한 화면이 뜹니다. 보시면 클리너도 있고요. 속도 가속, 보안 스캔, 배터리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앱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용 중의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처음에 앱을 설치하고 나서 봐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앱 관리라는 메뉴에서 모든 게 설정이 됩니다. 자, 앱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앱부터 먼저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MIUI 9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가 설치한 앱들을 먼저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앱은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설치한 앱들만 먼저 이렇게 올려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일단 카카오톡 기준으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여기 있는 카카오톡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앱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표시가 디스플레이 되는데요. 먼저 저장소라든지 기타 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권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시작과 앱 권한, 그리고 기타 권한, 알림,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 제한, 배터리 절약 6개 항목인데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본 작업 제거 이 부분까지가 전체적인 앱 설정인데, 그 아래쪽에 있는 권한에 있는 6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설정들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설정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테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참고 삼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 있는 자동 시작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배터리 관리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자, 그래서 앱을 사용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재부팅할 일이 간혹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샤오미를 포함한 중국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앱을 올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동 시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부팅할 때 이 앱을 실행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는 설정이고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푸시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언제나 스마트폰 시작할 때마다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자동 시작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래쪽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동 시작을 하면 램 사용량 및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자, 이렇게 빡세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처음 사용이 좀 번거롭습니다. 이게 순정 안드로이드와 뭐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여러 국산 스마트폰들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좀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자, 일단은 뭐 사용을 해야 되니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앱 권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나라 스마트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앱 처음 실행을 할 때, 이 앱은 무슨 권한이 필요하다고 이게 그 표시 디스플레이가 되죠. 자, 카톡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카카오톡을 처음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요구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화 권한, 그리고 저장 권한, 주소록 권한을 요구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아까 보셨던 앱 권한에 할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앱 관리에 있는 앱 권한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손을 대실 이유는 없어요. 앱 실행하면서 다 권한을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앱 권한에서는 손을 대실 게 없습니다. 자, 일단 허용을 해줄게요. 다른 것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카카오톡이 실행이 됐고요. 자, 금방 앱을 실행하면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면서 권한을 몇 개를 줬죠. 자, 앱 권한에 들어가면 해당 권한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그리고 저장, 그리고 전화, 주소록, 이렇게 할당됐던 권한들이 이렇게 여기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별도로 다르게 앱 권한 메뉴에서는 신경 써주실 이유는 없고요. 그 아래쪽에 기타 권한이라는 또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기타 권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타 권한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제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서비스 SMS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 변경, 그리고 홈화면 바로가기, 잠금 화면의 표시, 팝업창 표시,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앱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비스 SM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까지 저도 지금 정확한 설명을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앱들과의 데이터 교환 문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다음 카카오에서 설치하는 여러 앱들이 있죠. 그리고 계정 연동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서로 앱 간에 정보 연동을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서비스 SMS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설정에 따라 여하에 따라서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앱이 있고 되는 앱이 있고 뭐 그런 식이라서 아마 저도 그런 식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 그 밑에 뭐 와이파이 연결 변경은 이 앱에서 이제 와이파이 설정을 제어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뭐 필요 없겠죠, 당연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홈화면 바로가기,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옵션입니다. 홈화면에 아이콘 만들어주는, 앱 아이콘 만들어주는 옵션이거든요. 이거는 설정 안 해주셔도 돼요, 어느 앱이든 간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잠금 화면의 표시. 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자, 여기 잠금 화면 표시가 있고요. 일단 봐두세요. 잠금 표시가 있고, 자, 가르쳐 백그라운드 시작,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풀어주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팝업창 표시, 요 잠금 화면의 표시와 팝업창 표시, 요 두 가지는 조금 설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잠금 화면의 표시, 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타 권한에 있는 잠금 화면의 표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알림 메뉴에도 있어요. 알림 메뉴에도 잠금 화면 알림이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있죠. 자,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이 잠금 화면 표시, 그리고 금방 좀 전에 보신 알림 메뉴에 있는 잠금 화면의 알림 메뉴에 있는 잠금 화면의 알림 같은 경우에는 상태 표시줄에 디스플레이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있죠. 자, 그런 메시지를 잠금 화면에 띄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단순하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잠금 화면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앱에서 잠금 화면 전체에 표시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메시지가 아니라 잠금 화면 전체를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잠금 화면의 표시 메뉴입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금 화면의 표시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카카오톡 단순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잠금 화면의 알림 정도로만 알림 메뉴에 있는 설정이 가능한데, 뭐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이 있습니다. 기타 권한에 있는 잠금 화면의 표시 설정 여하에 따라서, 자, 항목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떤 상태냐? 자, 한번 다른 계정을 한번 걸어볼게요. 보이스톡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나는데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권한 또 묻고요. 자, 이 권한 갖다 허용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잠금 화면의 표시, 지금 잠금 화면의 표시가 거부가 돼 있죠. 자, 이거를 승인을 해주고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이제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금방 보신 이제 기타 권한의 잠금 화면의 표시. 자, 이런 식의 동작의 차이가 있다. 이 승인 여하에 따라서 잠금 화면 전체에 표시가 되고 안 되고 같이 연동되는 같은 그 앱 같은 경우에는 보통 T전화도 많이 사용하시죠. 자, 이 잠금 화면의 표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T전화 오지 않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안 나와요. 시스템 앱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팝업창 표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T전화 생각을 하시,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T전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T전화 같은 경우에는 폰 사용 중에 전화가 오면 작은 화면을 띄워주죠. 작은 아이콘 화면을. 자, 그 작은 아이콘 화면이 이 팝업창 표시 승인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팀앱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화 통화 중에 팀앱 사용 중에 전화 오면 전화하면 전환되고 중간에 화살표 같은 게 나오죠.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팝업창 표시. 자, 다른 앱 위에 그리기라는 옵션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팝업창 표시 메뉴입니다. 자, 잠금 화면의 표시, 팝업창 표시.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림은 상태바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에 대한 컨트롤 방법입니다. 방금 기타 권한에 있던 잠금 화면 표시와는 다릅니다. 가장 먼저 알림을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알림 보기 옵션이 있고요. 자, 우선순위. 자, 여러 개의 앱들이 겹쳤을 때 해당 앱에 대한 알림을 우선으로 올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앱 아이콘 배지. 이 배지 같은 경우에는 MIUI 순정 런처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MIUI 순정 런처에서 앱 아이콘 배지를 표현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리고 플로팅 알람. 자, 플로팅 알람은 아이폰과 유사하게 폰 사용 중에 만약 카톡에 메시지가 왔다. 요 상단에 대화창을 띄워주는 거죠. 메시지 창을 띄워주는 역할이고요. 자, 그리고 잠금 화면 알림. 자, 이 잠금 화면 알림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난 잠금 화면에서도 카톡 메시지를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잠금 화면 알림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플로팅 알람 마찬가지고 필요하면 활성화 해주시고요. 자, 소리, 진동, 앱별로 제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알림 표시 등. 알림 표시 등은 뭔지 바로 아시겠죠? 자, 알림 LED입니다. 자, 알림 LED로도 알림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건 필요 여하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플로팅 알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카톡 메시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상단 상태만 한번 주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오탈 냈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플로팅 알람. 자, 그리고 잠금 화면 알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잠금 화면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잠금 화면에서 지우기 전까지, 확인하기 전까지 남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알림 메뉴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사용량 제한. 자, 이 부분은 뭐 실제로 사용을 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경 써주실 이유는 없어요. 보시면 와이파이, 모바일 데이터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 주는 부분인데, 카톡은 뭐 LTE 그 모바일에서 사용해야 되고 와이파이 사용해야 되고 언제나 데이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건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앱에 따라서 만약에 무료 앱인데 광고가 너무 보기 싫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 권한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해당 앱은 광고를 띄우지를 못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앱 개발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 이 앱 관리를 하는 마지막 항목, 배터리 절약. 자, 이 배터리 절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설치하는 모든 앱들은 자, 배터리 절약이라는 옵션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 배터리 절약이라는 거는 MIUI에서 이 앱의 동작을 감지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없으면 그 해당 앱을 메모리에서 삭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자,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럼 메시지 안 오면 큰일 나겠죠. 자, 보통 그렇게 언제나 동작을 해야 되는 앱 같은 경우에 제한 없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앱을 실행할 때만 사용하면 되는 앱들, 특히 포털 같은 경우에 뭐 포털에 검색이 필요하다. 자, 그럼 검색할 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제한 없으면 돌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 절약 옵션만 가지고 충분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6개 메뉴에서 전부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앱 권한은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설정하실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까, 자, 5개 메뉴죠. 요 5가지 메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앱의 푸시라든지 앱 배터리 절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지금까지 MIUI 사용하면서
제가 지금 MIUI라는 걸 사용해 온 지가 2015년 말부터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자, 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설정을 하고 딱 여기까지만 설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앱들은 다르게 설정을 한 이후에 사용하면서 뭐 푸시 누락이라든지 뭐 백그라운드 앱이 동작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인터넷 후기를 보면 자꾸 알림이 씹힌다 어쩐다 하시는 분들 경험들이 많아요. 자,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한 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카카오톡이 안 온다. 안 온다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없어요. 2년 반 동안. 그럼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 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쉽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자동 시작 옵션을 줬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설명을 보더라도 자동 시작으로는 꼭 설정을 해줘라. 자, 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자동 시작까지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메모리를 정리하는 습관이 없어요. 자, 이 자동 시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보시면 남아 있습니다. 자, 메모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자, 여기서 메모리를 정리해 버린다. 자, 남아 있는 앱이 없겠죠. 자, 자동 시작 옵션을 줬으니까, 껐다 켜도 카카오톡 다시 살아날 거야. 껐다 켜 볼게요.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됐고요. 자, 자동 시작 옵션 분명히 있습니다. 옵션 줬어요. 앱 관리해서. 자, 자동 시작 옵션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에 카카오톡 실행돼 있어야 되겠죠. 옵션대로라면. 자, 볼게요. 자, 없습니다. 메모리에 이렇게 자동 시작 옵션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메모리 정리를 해버리면 카카오톡은 사라져요. 그리고 자동 시작 옵션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 재부팅했을 때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MIUI 버그 같은데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버그. 이 자동 시작이라는 게 앱이 죽어 있을 때 켜주는 게 아니라 재부팅 할 때만 분명히 다시 시작을 해주는 옵션인데도 메모리 정리된 상태의 앱은 재부팅을 해도 살아나지를 않아요. 별 수 없이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재시작을 해줘야 메모리에 상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사용 방법의 차이 때문에 알림이 씹힌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지, 이건 제 추측이거든요. 이 말고는 카카오톡이 씹힐 이유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씹힌 적이 없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습관이라는 건 자기가 무심결에 실행을 하고도 그 실행 여부를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세요. 자동 시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메모리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앱은 사라진다. 물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는 앱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끌어내려 주세요. 자, 그러면 앱 우측 상단에 열쇠 모양이 생깁니다. 자, 이 열쇠 모양이 생겼다는 것은 이 앱은 절대 메모리에서 날리지는 마라. 자, 지금 보안과 카카오톡이 실행되어 있는데요. 메모리 정리해 볼게요. 자, 카카오톡은 메모리 정리해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다시 재부팅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재부팅 완료가 됐고요. 자, 메모리에 있을까 없을까요? 자, 메모리에 카카오톡 살아 있습니다. 이런 그 사용 방법의 차이가 아닐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그분들 사용 방법이, 요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야 메모리가 넉넉하지만 예전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정리 뭐 자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습관들은 바꿔가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는 앱을 잠궈서 사용을 하시면 뭐 그런 빈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뭐 아예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은 하지는 못하겠어요. 사용 환경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좀 길었지만은 이게 MIUI에서 제공하는 앱의 푸시 그리고 배터리 절전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입니다. 뭐 다른 뭐 듀얼앱이라든지 보조 공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자, 일단은 이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계셔야 다른 기능도 뭐 사용해볼 마음이 생기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지만 설명을 좀 드렸고요. MIUI가 뭐 이렇게 설정이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뭐
비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참 MIUI가 이런 부분 정말 발전이 없어요. 지금은 MIUI 9에서는 이렇게 보안에 있는 앱 관리에서 이렇게 6가지 항목이 관리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다 설정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자,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했던 항목들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가장 먼저 알림 및 상태 표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앱 알림을 통해서 알림 옵션들을 관리를 합니다. 똑같죠? 똑같은 메뉴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의 성능, 배터리의 성능에서 아까 보셨던 배터리 절전 설정을 합니다. 카카오톡 제한 없으면 돼 있죠. 자, 나머지 항목들은 아래쪽에 있는 권한에서 합니다. 권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 자동 시작이 있고요, 권한이 있고 다른 권한이 있고, 자, 아까 보셨던 메뉴들이 이렇게 또 다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더더욱 더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저도 느낍니다만은 저도 이미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보안 앱에 있는 앱 관리에서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이지 못한 이 메뉴를 통해 설정하는 게 너무 익어서, 그리고 이 메뉴를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앱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다다다다닥 찍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메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욕하는, 직관적이지 못하다고 욕하는 이 메뉴에 있는 설정을 통해서 세팅을 잡아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본적인 설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뭐 앱이 일단 제대로 구동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거는 아마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MIUI가 뭐 기능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던데, MIUI는 너무 기능이 많아서 문제예요. 뭐 다 뭐 쓰지도 없어.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지, 기능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번에 홍로드 5든 미믹스 2S든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Mi8, 그다음에 Mi8 SE 뭐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는데요. 뭐 설정법은 다 동일하고요. 그렇게 샤오미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